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후에도 우리가 시공된 이후에도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아까 전보다는 이렇게 도로에 대한 단절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강석을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600mm 정도는 우리가 항동 줄눈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데 저희 용역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골목길에 공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안을 저희는 좀 더 추천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시설계를 하다 보면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또한 행정적으로 이행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서 유리한 걸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 경관등도 저희가 좀 우선적,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게 담장부 같은 경우 우리가 역사적인 흔적을 좀 알릴 수 있는 이제 디자인적인 장소성이 유리한 이런 오브제를 가지고서요. 야간 경관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야간 경관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간접등 방식으로 해서 조금은 정원한 느낌이 들고 눈에 부시지 않는 야간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요. 결절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방향성 없이 정보에 대한 거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사인물을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자 하고요. 차도와 보도는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실버 쉼터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이 사업의 이제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 공간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상지 하나를 보시게 되면요.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장소성이 들어가는 공간에는 이렇게 색채가 조금 들어가 있는 헤링본 타입으로 계획을 하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에는 평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장소성에 대한 흔적에 대한 알림을 알릴 수 있는 계획 내용으로는 정보 안내 사인물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치하고자 하고요. 동면도 다학기에 들어가 있는 동면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매입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 내용을 좀 변경해봤는데요. 기존의 건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광주 대표 마을 동명동 여행자 중심의 관광 문화 플랫폼으로 계획하고자 하고 동명동을 중심 거점으로 광주 여행 코스 제안 및 지역 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여행 중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충정소이자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및 클래스를 진행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공간 구성을 루프탑 2층, 2층, 지하 1층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는 계획 내용을 저희가 일단은 임시로 계획을 해봤는데요. 현황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담장부로 갇혀있던 공간을 담장을 허물고 우리가 좀 열린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물 2층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필로티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테라스 안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요. 그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수 있는 계획을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사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빛의 이렇게 발산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너무 혼란스러운 느낌이 많고, 이게 조금 이렇게 스카시 공법을 해가지고 좀 정보물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간접등 방식으로 동면 공간이라는 폰트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계획 내용은 1층 동명동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이제 배치가 될 예정인데 여행자 안내소, 여행자 북카페, 동명동 이야기 갤러리, 그리고 기본 편의시설, 그러니까 화장실, 수유실, 휠체어, 유모차 대여 물품 보관소 등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여행자들이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동명동 문화벙커라고 해서 소규모 공연장 및 세미나 공간 운영, 다양한 의자와 편안한 조명으로 휴게 활용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고 사전 시청을 통해서 대관 및 시설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요, 낮과 밤 새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자란 기본 방침을 설정해봤습니다. 그리고 2층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다목적실, 미디어 창작실로 계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사업지에 대한 그 도로에 대한 정비와 그리고 또한 시설물들, 편의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이 시설들은 각각의 우리가 어떤 브랜딩을 설정을 하고 브랜딩을 통한 BI를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시설물에 대한 그 정체성도 드러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I를 저희가 들어오실 때 한 3가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놨는데 3가지 정도 개발해봤습니다. 기본 첫 번째는 동명마을이라고 해가지고요. 미음, 이응의 도형으로 옹기종기 보인 마을의 집을 선으로 표현하고 구불구불한 길의 이미지를 반영한 BI를 개발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형을 개발을 하고 이게 로고 타입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바닥 사인물이든 그 편의시설물이든 그리고 가로등에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은 이 조그만 요소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서체는 빛고울 광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광주체를 활용해가지고 변형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일단 로고, 디귿, 미음, 기역, 리을, 이응의 반듯한 자음, 마을의 건물, 그 사이에 여백의 길로 연상됨을 제가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BI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활용하게 되면 기본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런 형상을 가지고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시설, 바닥 사인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여기 넣지는 않지만 돈밖에 마실 길이라는 이런 로고도 또한 있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서반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등, 가로등, 펜스, 벤치, 화분대, 볼라드, 휴지통, 안내 사인물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원칙 속에서, 그러니까 색채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이 계획을 하더라도 동일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시각적인 정체성을 만들자 라는 토대로 기본 계획을 설정해 봤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도 기존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일정한 색채와 그리고 목재, 그러니까 재질에 대한 우리가 원칙을 설정해 놨으니 적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보다 깨끗해지고 정원한 느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그 연계 사업으로 이 상위계 조형물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설계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나중에 우리 계획은 지금 공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색채의 정원함을 위해서 거리의 정원함을 위해서 보다 조금은 톤 다운이 되어 있는 색채가 적용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은 변경을 유도를 했고요. 또한 ACC 주차장 옆 주변에 기설계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칙, 색채와 그리고 재질, 그리고 목재 이런 거를 적용을 일반화시키자 생각으로 들어서 제안을 저희가 추가 변경안을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계될 건데 이렇게 원형 교차로에도 이런 조형물들이 설치되는 것을 저희 사업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설계안을 우리가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계획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정부청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자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했을 때 총 공사비를 담은 내용입니다. 네, 이상 설명은 마치겠고요. 의견 주시면은 좀 제가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인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막 옵션.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세요. 마스크 쓰세요. 그것도 다 드려요. 대장분도 올리시라고. 네, 저는 동명동 윤남철입니다. 먼저 동명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 계획을 해주시고 이렇게 동명동까지 오신 시 과장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카페 거리 그 도보 환경 개선 사업 20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안대로 했으면 진작 계획을 해서 이미 공사 끝나야 되는 시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보 환경 개선 사업하고 이 문화마을 조성 사업하고 연기가 되는지 아니면 문화마을 조성 사업 조성하게 되면은 20억 사업은 백지화가 되는지 그 먼저 묻고 싶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진행돼서 차질 없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 동명동에 굉장히 그 많은 활성화가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사업이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에는 기차가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때 동명동에서만 지금 건널목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널목 재현 사업도 문화마을 사업하고 적절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푸른길이라는 좋은 쉼터가 지금 이 사업에는 조금 빠졌다고 그럴까. 그래서 푸른길하고 좀 연결돼서 아시아문화전당, 카페 거리, 푸른길 이 세 가지가 연결되게끔 해서 좀 약간은 벗어난 외곽에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 거리 그 20억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플러스 더 필요하면 플러스해서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푸른길하고 또 연계해서 전당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동명동 일원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도 4개 테마 거리를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리를 조성하고 나서 또 동명 공간도 물리적인 시설 부분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가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동명동 이도를 하고 또 푸른길과 또 연계시킬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길이 지금 동명동 이외에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푸른길 동명동이 지금 조대 정문 쪽에서 상수 굴다리 쪽 거기까지는 저희가 동명동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창업덕집 푸른길로 연결되는 동계천 거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저녁에는 거기가 중앙 카페 거리보다는 상당히 한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쉼터를 좀 설치한다거나 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아치형 네온사인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푸른길까지 유인하는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 이제 우선적으로 시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명동 인원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아까 질문. 뭐 지금 이 계획이 동구청에서 교통과 관할이 있고 또 관광과 관할이 있고 도로에 관해서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150억 예산이 책정됐다고 이렇게 제가 시크에 담았는데요. 예. 그게 사실은 예, 나오십니까? 이 사업이 동구청, 뭐 교통과 또 우리 시 관광과 이렇게 전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설명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서석초등학교를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장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오래된 건물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말입니다. 흡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만은 만약 가능하다면은 그 비스를 통해서 야간에는 비스를 통해서 여기는 흡연 금지 구역입니다라든가 또는 도로로 많이 하셨는데 그 도로에다가 여기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노고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서석초등학교를 이렇게 디자인 하신다면은 디자인 속에 넣으신다면은 흡연구역을 이 동구청이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동리단길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면 전국적으로 이걸 내세우고 싶다면은 이 길 위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말입니다. 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때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상당합니다, 거리가. 근데 그 학원대를 이제 좀 디테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가동형으로 밑에 바퀴 달리는 학원대를 해서 그래서 주차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고정해놔가지고 하지만 가동형으로 해서 차후 유지 관리 그리고 꽃을 갈아 심는다 할 때는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가동형으로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빠진 중에 설명이 제일 뭐냐면 아무리 길을 깨끗이 해놓고 디자인을 멋있게 해놔도 이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쓰레기통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가, 거리에. 이 쓰레기통 아주 중요합니다. 그 쓰레기통 지금 편의점 25시 앞에 북극곰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우리가 좀 조형물 형식으로도 아주 명품 쓰레기통. 이 보행자들 많이 걷게 하고 싶다.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고 싶다. 하지만은 그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쓰레기 버릴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요새 사람들 오른손에는 핸드폰, 왼손에는 커피잔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동리단길을 여유롭게 걷게 하고 또 깨끗하게 유지하려면은 그 쓰레기통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빠져버렸어요. 예. 근데 우리가 동리단길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아주 명품 거리 만들었는데 그 운영 자체를 하려면은 이 쓰레기를 적재적소에 우리가 버리게 만들고 그걸 회수할 수 있고 그런 운영적인 면들이 필요한데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 참 아쉽습니다. 예, 아쉽고 다시 한번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통 위치와 개수와 그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동네들이 깨끗하고 담배 공기도 안 떨어지고 예, 그런 정말 명품 대한민국에서 이 구역만큼은 투명 그리고 쓰레기통이 아주 정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쓰레기가 정확한 곳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런 동명동 동리단길을 만들어 주시면은 정말 더할나위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란 이안 그거 하나 어느 둘 중에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서석초교 주변에 담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 피해자고 있다는 거 저희도 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대 설치는 가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행사할 때 주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쓰레기통, 이것은 이제 쓰레기통 어디나 우리가 해외도 이렇게 보면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가급적으로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버리지 않게끔 설치도 안 하는 그런 선진 도시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 또 사회 분위기상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 디자인 좋은 디자인에서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네. 디자인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없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민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예. 이 자리가 왜 만든지가 첫째 궁금했고요. 자, 아까 여기 진행 순서에 설계 내용 설명이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최소한의 요점 정리한 걸 저희한테 주셔야죠. 저 50페이지가 다 된 것을 저희가 다 외워가지고 어떻게 문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포인트 없이 하니까 저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 주민들의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방금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구두성으로 주고받고 끝나잖아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든지 의견을 줘야지 그걸 반영을 하고 다음에 또 2차 설명회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은 뭘 근거로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좀 아쉬움을 남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이란 이안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BI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도시계획을 하는 수많은 건축 설계사들이 동명동을 오면 뭐가 없냐고 얘기를 하냐면 물길이 없다고. 물길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까 소재도 화강석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화강석 자체가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컬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른 그 마을처럼 보이게끔 좀 검토를 해주면 감사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길이, 저는 예를 들어서 농장딸이 있으시죠? 지금 여가 푸른마을 공동체인데요. 동명동에서 저희 가족회관 그 농장딸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을 건너서 여기까지가 좀 단절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푸른마을 공동체까지 여가 단절돼 있는데, 저는 농장다리에서 장동 노타리로 흘러가는 그 큰 도로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가장 그 주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도로는 전혀 좀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길이 하나도 없어요. 물길. 그래서 이왕 손 대시는 거, 어떤 문화마을을 가시면 대부분 물길이 있어요. 그래서 물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물길, 도로의 물길 이 사업은 어느 일부 이제 전주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물길 사업이 또 하나는 유지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물론 장단점도 있지만은 이제 거리의 특성상 또 여유의 이제 거리 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지금 차도하고도 또 보도도 이렇게 좁은데 또 물길까지 형성이 된다 하면은 과연 이게 이제 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게 좀 좁더라도 물길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니 교장님, 네. 전체를 물길을 다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구역에 대해서 물길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물길이 어떤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 관리 청소도 해줘야죠. 그럼 다 똑같이 그렇게 따지고. 일단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듣는 것은 동명도 전체를 물길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포인트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문화마을을 가시면 대부분 물길이 있어요. 예. 최소한 분수대 정도는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가야 분수대는 있습니다. 분수대는 있습니다. 곳에 있고. 물길이 순천에 가면 있고요. 예. 대구 중구에 가면은 한압 그 물이 내려가는 물길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선진직 보시면 한번 저희들 한번 보고 한번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나중에 어떤 근거로 저희가 거기다 이의 신청하겠습니까?
주민 설명회를 듣는 이유는 주거민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명동 주거민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동명동 주거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구조사 돼 있습니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그러면 최소한 거기 자치위원회든지 주거하는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너무 중요하죠.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명동이 있었던 겁니다. 주거민들의 의견을 들여주고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설명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그 내용을 써달라고 하는 신청서 한 장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그냥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예, 아니 이제 설명회는 어느로 이렇게 종료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제시할 부분이 있으시면요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로 사업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아니 그 서면을 뭐가 양식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저 여기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책자라든가 그 자료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다 충족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재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원에 한정된 그런 재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